서울경제 조양준 기자와 함께 산업계 이슈를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. 이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천천히 메뉴를 고르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배달 앱 덕분인데요.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부작용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. 이번 주 산업뉴스인에서는 배달 앱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양준 기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집에서 참 편하게 음식을 주문해 먹는 시대가 됐는데요. 이 배달료를 부담하면서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소비자들은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배달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이 원성이 자자합니다. 배달 수수료 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예, 흔히 배달 수수료라고 알려져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복잡합니다. 네. 우선 말 그대로 배달 앱을 사용할 때 음식점주가 내야 하는 배달 수수료가 있고요. 또 음식값의 한 3% 정도 되는 결제 수수료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. 여기에 배달업체가 내는 배달 비용과 부가세도 따라 붙습니다. 즉 음식값에서 이런 비용들을 제외한 돈을 음식점주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건데요.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, 쿠팡이츠 이렇게 세 개죠. 이 세 개 앱의 과금 체계가 각각 서로 다릅니다. 우선 배달의 민족은 배달 수수료가 6.8%, 요기요는 12.5%, 쿠팡이츠는 15%입니다. 수수료만 보면 이런데 이 배달 비용, 즉 배달료라는 것이 따로 붙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이게 또 천차만별입니다. 최근에는 음식 1인분, 커피 한 잔 같은 단건 배달도 인기가 많은데 단건 배달 같은 경우 묶음 배달보다 배달료가 많게는 1,500원까지 비싸다고 합니다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10,000원짜리 간짜장 곱빼기 한 그릇을 단건 배달료 팔았을 때 막상 중국집 사장님이 손에 쥐는 수익은 절반, 즉 5,000원대에 불과하다.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음식점에서 내야 되는 비용이 좀 큰 것 같은데요. 이 배달료는 또 별도로 그래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지 않나요? 네, 이 배달 팁이라고 해서 이 소비자가 일정 부분 내고 있기는 합니다. 이 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2-3천 원 정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요. 이 배달 거리에 따라 배달료가 500원, 많게는 1,000원 또는 뭐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음식점들도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? 이 주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, 예를 들어 뭐 12,000원 이상 이렇게 되면 배달료를 무료로, 즉 점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자영업자 측의 설명입니다. 또 요즘 날씨가 무덥죠. 그래서 최근에는 배달 혹서기 할증도 붙는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비용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결국 음식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에는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. 이런 설명인 건데요. 이 배달 경쟁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이 늘다 보니까 뭐 소위 음식점들은 돈을 많이 벌겠다.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 또 자영업자들은 한편으로 불만이 크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, 사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뭐 최근만의 문제는 아니죠. 네. 몇 년 전부터 이제 배달앱이 대중화되면서 이 자영업자들은 배달 시장이 배달앱에 배만 불린다는 이런 불만을 계속 표출해 왔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급감하는 큰 피해를 겪으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. 가뜩이나 힘든 사정에 배달 수수료, 즉 앱 사용료까지 얹어진 것이죠. 이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말고 다른 고충에도 시달리고 있는데요. 바로 별점 테러라는 겁니다. 이 서비스가 앱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용자들이 음식점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건데 터무니없는 평가를 그것도 악의적으로 하는 사례가 생겨나는 겁니다. 실제 지난 6월 서울의 한 김밥집 사장님이 별점 테러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. 한 앱 이용자가 새우튀김 3개를 시켜놓고는 한 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별점 테러를 하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고성에 막말까지 한 게 원인이었습니다. 물론 이런 블랙 컨슈머 문제 역시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. 그러나 음식 배달이 앱으로 이루어지면서, 즉
플랫폼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런 엉터리 평가에 더 많이 노출된 측면도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. 사실 별점 테러 문제는 심각성이 커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이 별점 테러 방지법이라는 것도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. 네, 이제 배달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예전에는 이제 점주나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이제 배달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배달 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? 그 배달 업체의 어떤 좀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? 예,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 또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등록된 배달 대행 업체 163곳의 실태를 점검했는데요. 기본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고 우리 앱하고만 계약해야 한다. 이런 이른바 갑질 계약서까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일방적 수수료 변경과 일방적 계약 해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결국 소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는 이 배달 시장이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권익 보호에는 허술한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. 물론 현재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어느 한쪽의 문제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 앱을 통해서 소비자 접근성 또 편리성이 높아진 것도 분명 사실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계속해서 배달 시장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민간에서는 좀 사실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은 뭐가 없습니까?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 앱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네. 있죠. 이 민간 배달 앱이 이용료가 비싸니까 이 수수료 등을 낮게 책정하는 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. 지난해 전북 군산시의 배달앱 명수라는 앱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, 대전, 강원 등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또 대구와 경북 지역도 공공 배달 앱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들 앱의 공통점은 배달 수수료가 2% 수준이라는 겁니다. 이 민간 앱과 많게는 10%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. 또 결제 수수료도 민간 앱 3%대보다 저렴한 2%대로 받고 있습니다. 또 지역 화폐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화폐를 결제할 때 추가 할인 등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공공 배달 앱을 찾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. 인천공공 배달앱 같은 경우 지난해 1월 출시돼 가맹점 수가 2,400개 정도 되는데 지난 5월 말 기준 총 61만 9천 건 주문을 받았습니다. 이 음식점 한 곳당 평균 258건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주문 건수가 한 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특히 다른 민간 배달 앱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조를 이룹니다. 네, 이 공공 앱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제 구축을 한 만큼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을 듯하네요. 자영업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 앱이 좀 불리하지 않은가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데 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야겠습니다. 조양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